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익철입니다. 오늘 상상인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상상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 조선, 정보통신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재 모든 금융사들이 2024년 올 한 해 실적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입니다. 특히 상상인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 PF와 연관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생겼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상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상인 같은 경우 여러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뭐 금융, 정보통신, 조선 뭐 등등이 있지만, 지금 상상인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부분이 금융 부분이 75% 정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상상인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 PF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상상인의 자회사 중 저축은행만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지금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이 무려 900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으로 인해서 상상인 저축은행과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2023년 실적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모회사인 상상인의 영업 실적에도 영향이 간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 이러한 스탠스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이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이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러한 대책 자체는 상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상인의 경우 지금 부동산 PF 연체액이 무려 900억이 달할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준다고 한다면 상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 좀 넓게 보자면 이러한 대책들 자체가 이 금융기업들을 다시금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 부동산 PF 적립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230조 원 규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 최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 다음으로 건설사 다음으로 금융권, 이 PF발 부실로 인해서 도미노 충격이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적으로 이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원래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좀 세분화시키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뭐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경매, 공매 리스트를 꾸리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액의 30% 정도를 충당금을 쌓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경공매로 퇴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최대 75%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재무제표에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채 항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그러니까 공동 융자 방식이잖아요. 즉 금융사들의 충당금을 모아서 이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죠. 일단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아무리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고 해도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만큼은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그리고 강제한다고 한다면 규제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모든 금융사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주가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상상인 같은 경우 부동산 PF와 더욱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로부터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지어보도록 할게요. 상상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상상인 저축은행과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이 부동산 PF 연책으로 인해서 지금 상상인의 영향이 가다 보니까 지금 2022년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52주 신고가도 지속적으로 좀 썩어 내려가는 입장인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다시금 52주 신저가가 나오진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 저번 52주 신저가가 나온 이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삼아 주시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52주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상인 같은 경우 사실상 이 정부의 정책을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PF 연체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래야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것인지 그게 제일 관건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PF 대책 그 부동산 PF만 해결만 된다고 한다면 이 상상인의 주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면서 다시금 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투자자 매매 동향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14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만 3천 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매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기타 법인에서 16만 주 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 사실상 뭐 공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법인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공시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동산 PF 연책에 대해서 해결이 된다는 입장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